부산시와 생곡자원 재활용센터 인근 주민들 사이 갈등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 중단이 1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일단 민간업체에 맡기겠다는 입장인데 주민대책위는 더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생곡동 재활용센터 입구 도로입니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가 지난 5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차량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시내 단독주택과 3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각 구군 수거업체 야적장 등엔 재활용품들이 임시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건 지난해 부산시가 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약속한 이주대책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너희들한테 공짜로 넘겨줬고 그리고 너희들은 공짜로 받아갖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건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말자. 이게 저희 쪽 협상 내용이었고 약속 지켜달라. 약속 못 지키겠으면 재활용센터 돌려달라. 하지만 부산시는 서병수 전 시장 당시 맺어진 구두 합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입 차단을 우선 풀어야만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대책위를 압박하면서 재활용품 적재가 계속되면 민간업체 재활용품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민간 처리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시역 인근에 경남과 울산 등지에 그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는 부산시의 강수에 또 다른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구군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는 즉시 음식물과 매립 쓰레기 등의 수거까지 전면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구군 업무 담당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갖고 추가 야적장 확보와 민간업체 섭외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에 버린 뒤 4년 동안 연락을 끊은 한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출국 직전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원래 가벼운 자폐 정도였지만 버림받은 충격으로 장애가 악화되고 한쪽 눈이 실명됐다고 합니다. 임선원 기자입니다. 한의사인 47살 A씨는 지난 2014년 장애가 있는 10살짜리 친아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500만 원을 주고 귀국했습니다.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출국 전 아이의 이름을 바꿨고 아이의 여권까지 갖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엔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4년간 현지 보육원 등을 전전했고 애초 가벼운 자폐 정도였던 정신장애는 소아조현병으로 악화됐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는 아이를 돌려보내려 해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대사관의 의뢰로 경찰이 나서 지난해 아이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엔 경남 한 어린이집에 2012년엔 충북의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 원을 주고 아들을 맡기고는 1년가량씩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점으로 봐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필리핀에도 유학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은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무면허 연극배우 출신 가짜의사의 의료생협 조사가 부실투성이었다는 보도 이후 부산시가 또다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의료생협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계속 적발되어 왔지만 그동안 부산시의 감시망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의료생협을 만들어 자신의 병원까지 차린 무명 연극배우 출신 일명 홍모 원장. 부산시의 생협인가를 받아 손쉽게 병원을 차린 뒤 거리낌 없이 무면허 시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부산시의 의료생협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 지난 3월 18개 의료생협에 대한 부산시 점검에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은 생협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홍 씨의 무면허 시술이 드러난 이후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제도지만 현장 조사관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 인가집도 부정 경쟁 방지 사무라든지 통신 판매 사무라든지 수입 담배 판매 관리라든지 사실 혼자서 다 멈춰내가지고. 더 큰 문제는 정기적인 의료생협 점검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생협 사업의 핵심은 병원 운영인데 의료생협은 부산시가, 병원은 보건소가 감독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건소는 생협병원을 일반 병원처럼 취급해 민원이 없으면 점검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행정의 벽을 좀 뛰어넘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이 허위로 요양급여 1,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경찰이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안전요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부산시가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요. 지난 5월 8일 수영장 이용객 56살 A씨가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숨진 당시 안전요원들은 수영장이 아닌 사무실 등에 있어서 즉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한 업체의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을 허가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업체가 건물 용도를 동물 화장장으로 변경하려 하자 불허했다가 제기된 행정소송에 패해서 영업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데요. 주민이 반발하는 데다 그 사이 관련 법이 개정돼 불허할 여지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등록을 불허하면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의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놓고 여권 내부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에서 부산시정에 대해 잘못한다가 50.3%, 잘한다는 46.3%였는데요. 이를 두고 부산시 관계자는 조만간 긍정평가가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여당 관계자들은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정권 교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 외부 모래가 유입된 뒤 앞바다 일대가 흙탕물로 뒤덮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변 상인 등은 부실한 양빈 작업, 그러니까 유실된 모래를 인공적으로 채우면서 해변 환경이 악화되고 관광객이 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비를 뿌리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겠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은 30에서 8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남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질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장마도 장마지만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타이완을 통과해 이후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맛비의 양과 강수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이발소와 문구점의 공통점, 바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생활 밀접 업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락세가 뚜렷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을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40년 경력의 이용사 유호춘 씨는 최근 고객층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젊은 층 방문이 는 겁니다. 지금은 바버샵이다 이래 놓으니까 커플끼리도 들어오고. 아, 진짜요? 예. 여기 앉아가지고 딱 남자하고 그러는 거 좀 흔히 볼 수 있어요. 간판과 매장 입국, 경대 등의 교체에 든 비용은 500만 원 남짓으로 그중 10%만 자부담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영환경 개선 사업 대상업소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하락세가 뚜렷한 업종을 선정해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발소, 올해 문구점 순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문구점은 지난해 10월 기준 500개가 겨우 넘습니다. 2년 전보다 10% 준 수치로 사라져가고 있는 대표적 생활 밀접 업종인 셈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힘겹게 문구점을 운영 중인 김지영 씨도 이번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 개쯤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문구점이 부근에는 거의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 가려고요. 동래구 안락동의 작은 꽃집입니다. 꽃집 사장과 대학생,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 매출 증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와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럼 에어비앤비로 와서 이게 뭐 세트 옵션으로 네. 여기도 이용을 하고 네. 체험을 하고 그냥 코스별로 네, 코스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 꽃집은 소상공인과 대학생,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 업체입니다. 2회째인 올해는 대학생 260여 명이 소상공인 업체 60곳을 지원합니다. SNS와 UCC를 활용한 홍보와 경영 환경 개선 등이 주된 활동 내용입니다. 경제진흥원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현동 목공골목 등에 이어 올해는 온천천 카페거리 인근 골목 등 3곳을 선정해 점포별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골목 상황에 맞는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주체를 선정할 때 그 골목 대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골목은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을 시키고요. 진흥원은 노약자와 외국인 고객 편의를 위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지역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를 연계해 제품과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창립 130년을 맞아 한국 경제 중심에 다시 서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89년 부산 객주 상법회사로 출범한 부산 상공회의소. 창립 130주년 기념식이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삼성과 LG, 대우 등 대기업들의 발상지로 1970년대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옛 영광을 재현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 복합 리조트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오직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꽃이 피듯이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산 상의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세업체가 많은 산업구조상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에 센서를 달려 있어서 그 전체를 갖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긍정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130년을 맞은 부산상이 국내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적 역량을 다시 갖출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임박하면서 기계와 자동차 부품, 화학 등 부산 주력 업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수입액 147억 9천만 달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특히 자동차 부품과 원동기 펌프, 철강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인은 관련 업종에 대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기업 피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려던 여행객들이 잇따라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한 선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대마도행 취소 승객이 4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선사도 일본행 신규 예약이 지난해보다 최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중구 보수동의 한 3층 건물 외벽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70살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부도로 받지 못한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강서구 심해공학 수조건물 옥상에서 공공농성을 벌이던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석 달 만에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지난 4월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재협상하기로 한 조건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새벽 1시부터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5곳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모두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시작 후 약 1시간 25분 만에 노게임으로 끝났습니다. 롯데는 1대5로 뒤진 2회 초 2사 1루 나종덕 타석에서 빗줄기가 굵어졌고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약 30분 뒤 방수포를 걷고 경기를 재개하려 했지만 다시 비가 내렸고 심판진은 오후 7시 55분 우천 노게임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야구 2019 시즌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롯데자이언츠가 최하위로 처진 가운데 이대호 역시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지난 15일 기준 92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할 8푼 4리, 69타점 11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35경기에서 타율 1할 9푼 4리에 13타점 2홈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연봉은 25억 원으로 주전급 선수 27명의 평균 연봉 2억 5천만 원의 10배에 이릅니다. 부산 MBC 7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수영구 밀락동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일 관계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 등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도 주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부산지부가 교장과 교감 등 부산 지역 학교 관리자의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28%가 아직도 휴가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물러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비를 뿌리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겠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은 30에서 8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남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기질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헌절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